그러니까 지금 하락장이 이제 올 거잖아요. 네네. 올 거래요. 그러면 뭐야? 부양책을 펴야 돼. 네네. 막아야 되잖아. 막는 정책을 쓰면 안정화가 되느냐? 아니. 가버린 수가 예. 있죠 또 위로. 이제는 2030 세대들도 집이 있어야 된다는 개념이 간 네, 거예요. 네. 아니 소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2030 영끌에 집 산다고 했을 때 네. 이해가 안 갔거든요. 네, 네. 20, 30대가 왜 집을 갖고 걱정을 할까 저렇게. 네. 또 지금은 이렇게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 또 기반들을 많이 또 다져놓으신 분들이 그렇죠. 많아서 예. 왜 이렇게 집에 열광하지? 저는 되게 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 시장 분위기가 사실 대변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코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아 예. 제가 코인에 접할 때 네네네. 어떻게 보면 절실하지 않았거든요. 네네. 2030 같은 경우는 지금 학교에 있다가 사회에 딱 나오자마자 뭔가 급변하는 세상이 변화세니까. 예, 나온 거예요. 코인 막 가격 뛰고 주식 가격도 막 뛰고 주택 가격 뛰고 이러니까 이 중에 뭔가를 산 사람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죠. 근데 가만히 자기 일만 묵묵히 한 사람은 돈이 부가적으로 생길 게 없었어요. 월급 네. 외에는 생길 게 없단 말이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자기가 낙후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지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코인이나 주식이나 부동산을 투자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는 살아갈 세상에서 낙오자로 지낼 가능성이 많다라는 위기의식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사회적 분위기가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10년 전으로 딱 돌아가면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2030 세대들이 집을 아예 안 샀어요. 안 샀죠. 안 산 이유가 그때는 다 침체였거든요. 침체기니까 집을 어른들도 안 사요. 어른들도 안 사니까 2030 세대들이 세상에 나왔더니 분위기 자체가 집을 안 사는 분위기예요. 그 집이 없어도 야 뭐 나는 임대로 빌리면 뭐 넉넉하게 빌리는데 집에 투자할 일이 뭐가 있어? 어려우면 다 같이 어려우니까 지금. 그러면 이제 나한테 투자하자. 즐기는 데 투자하자. 그래서 욜로족 같은 게 생긴 거고. 저는 항상 사람들의 생각은 지금 현재 상황에 처해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 가장 많이 몰입된다. 그러니까 예측을 해보자면 제가 이제 예언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락장 이제 말쯤 되면 한 10년 20, 그렇죠. 28년, 29년, 30년 이때쯤을 예상해 보면 이때 2030들은 또 집을 또 안 사겠네. 안 사죠. 그렇다면은 지금 2030 애들이 자녀들이 네. 굉장한 좀 많은 혜택을 보겠네요. 왜냐면은 지금 열심히 막 뭐라도 사놓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일단 세법 개정안 발표 내용을 보면요, 착한 임대인 그 세액공제 그렇죠. 지원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이거는 부동산세에 포함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종부세 그 세율 및 기본 공제 금액을 조정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주택 임대소득 과세 대상 고가구 주택 기존 뭐 인상하는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고가 주택 기준 인상하는 거, 그다음에 소형 주택 임대 사업자 세액 감면 연장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좀 실효성이 있는 개정안이라고 보시는지요? 이거는 일종의 이제 공약 사항에 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이제 시장에 파급력이 있을 것이냐. 저는 항상 정부 정책을 얘기할 때 정부 입장에서 좀 고민을 좀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정부 입장에서. 그러니까 내 입장이 아니고 대부분은 다 내 입장으로 고민을 하거든요. 그렇죠. 어떤 사람 투자자 입장, 어떤 사람은 이제 무주택자 입장. 그러면 투자자 입장이나 실거주 입장에서는 집값이 좀 올랐으면 좋겠으니까 그러면 집값 올라갈 만한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무주택자 입장은 조금 집이 떨어진 다음에 이제 살려고 계획하니까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떨어질 만한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고, 이렇게 이제 자꾸 자기가 바라는 정책이 있단 말이죠. 근데 정부는 이 사람들을 다 모든 걸 대변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뭐냐면 가장 정부 입장에서 좋은 거는 시장 안정이에요. 그러면은 정부가 지금 정책을 낼 때 지금의 시장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 거죠. 지금의 시장 상황을 보면 매매 시장, 임대 시장이 있잖아요. 매매 시장은 지금 정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안정되고 약간 하락 분위기, 약간. 정부가 바라는 거는 지금 하락 안정이에요. 지금 상황이 딱 지금 좋은 거죠.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긁어부스럼을 만들고 싶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공약은 또 약속을 했으니까 지켜야 돼요. 근데 공약이라는 게 지금 정부가 내세운 공약은 다 규제 완화거든요. 근데 규제 완화는 지금 잘못 해석하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규제 완화는 상승 요인입니다. 그래서 규제 완화를 한꺼번에 많이 하게 되면 상승 전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시장은 안 건들면서 공약은 조금씩 지키는 그런
이런 상황이 어느 정도일까 고민을 많이 한 상황에서 지금 정책을 내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지금까지 나온 정책들을 보면 기존에 하려고 했던 행동과는 좀 굉장히 많이 다른 정책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종부세도 사실 뭐 파격적인 네. 그런 게 없죠. 충분히 예상했던 그리고 시장에 영향이 많지 않을 만한 네. 그런 거고 여기서 좀 논란이 될 만한 거는 임대사업자예요. 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 이거는 전 정부에서는 임대사업자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라는 얘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대사업자를 이제 폐지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정책도 내놨단 말이죠. 근데 네. 이번 정부는 임대사업자 때문에 올랐다라고 막 그랬는데 네네네네. 지금 임대사업자를 늘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혜택을 주는 네.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네네. 거죠. 근데 이게 다시 상승을 만들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제가 사실 임대사업자 얘기가 많이 나왔을 때 네네. 임대사업자는 그냥 잘못된 프레임이다. 임대사업자로 인해서 매물 잠김 현상이 물론 그게 어느 정도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이게 네. 전체를 대변하는 건 아니다. 일부고 사실은 시장이 상승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인들도 다 매물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매물이 막 줄고 있는 상황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은 정확하게 뭔가가 이 기준이 네네네. 될 만한 게 네네네.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를 꼽을 만한 게 이런 게 딱 적절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임대사업자 혜택을 좀 줄 수 있는 게 네. 시장 상황이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도 효과가 없을 거다. 네네. 시장을 다시 전환시키기 어려운 것들이다. 이렇게 판단되는 것들을 지금 하나씩 공약 이행을 하고 있는 제가 봐도 중이에요. 잘 모르면 몰라도 보면 눈에 확 들어오는 거는 그렇죠. 없더라고요. 착한 임대인이라는 거는 전세를 주고 있는 저 집주인들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이런. 착한 임대인의 대상자들이요. 정말 국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다주택자들은 다 빠져요. 사실 착한 임대인의 혜택을 입는 거는 뭐냐면 실거주 요건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실거주 요건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실거주 요건이 필요한 사람은 1주택자예요. 다주택자는 내가 실거주를 하냐 안 하냐 이거하고 상관없이 중과에 포함되어 있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다주택자가 실거주 요건이 필요하려면 나머지를 다 팔고 네. 주택 하나 남았을 네네네. 때 이제 실거주 요건이 필요하냐 아니냐 이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지금 다주택자들이 다 팔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라는 거죠.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건 착한 임대인은 어떻게 해야 되나? 착한 임대인에 해당되는 거는 지금 1주택자인데 네. 임대를 놓고 있는 사람. 자기는 이제 예컨대 전세를 살면서 그렇죠.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을 임대로 놓고 있는 네, 사람. 아니면 이제 일시적 1가구 2주택 네. 하나 갖고 있다가 하나 사가지고 이사 가면서 이 집을 임대 놓는 거예요. 예. 이런 상황에 그래요? 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람들이 매매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굉장히 작거든요. 아마 이것도 공급 문제에서 비롯된 것 같은데 이 새 정부 정책이 맞춤형 청약 있잖아요. 이 전략은 네. 좀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지금 사실 정부가 네네네네. 이제 규제라든지 이런 것 좀 안 풀어주고 네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생애 최초나 네네네네. 이런 분들한테는 좀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고 네네네네네.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좀 이 정부가 잘못 생각하는 측면입니다. 근데 이것도 충분히 저는 이해가 돼요. 네네네. 네. 이게 정부가 프레임 자체가 약자는 보호해줘야 된다라는 이제 그 프레임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 지금 생애 최초는 네 맞아요. 네. 주택 시장에서 보면은 가장 약자죠. 무주택자가 있지만 이제 자발적 무주택자도 네 있지만 그렇죠. 사실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자발적이라기보다는 아예 돈이 없거나 네, 맞아요. 뭐 이런 사람들일 가능성이 이제 많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좀 혜택을 줄 테니까 청약 시장이나 이런 것들에서 이제 좀 싸게 공급도 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 이제 청약해라.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대출도 좀 많이 해줄 테니까 해라. 이런 이제 구도로 가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게 모순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원희룡 장관, 오세훈 시장 다 하락 안정화시키겠다라고 했죠. 네네.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하겠다라는 네. 거예요. 시장이 하락하는데 지금 집 사라 이러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분들은 이제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됐는데 네네. 생애 최초인 사람이 집을 사가지고 떨어지는 상황을 맞으면 가장 부정적인 사람으로 변해요. 아니 그건 좀 너무 심한데요. 네.
없는 돈에서 처음으로 집 샀는데. 근데 이게 이제 약자를 도와줘야 된다는 프레임만 생각하는 거지,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고 앞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어떤 대응을 할지 이런 네. 거는 거의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행 네네네. 장처럼 네네네. 금리 올릴 테니까 집 사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든, 이게 사실은 네. 어떻게 보면 정확한 그죠,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죠. 정부가 지금 집값을 우리는 하락시킬 거니까 네네. 그러면 웬만하면 집 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야 지금은 더 때가 아니라라고 계속 신호를 주고 있는데, 네. 예. 지금 생일주나 이런 분들한테는 집 사라, 오히려 이거. 집 사라면은 네. 약간 모순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소통이 좀 부재한가 봅니다. 끝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임대 매매 정책, 또 임차인 임대인, 뭐 네. 다주택자 무주택자, 뭐 이 상반대 입장차로 이 정책의 뭐 딜레마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럼 이제 과연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수준은 네. 지금 어느 정도로 좀 소장이 보시기에는 어떤가?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전 정부는 이제 평을 하자면 가치나 아니면 정의감, 네, 이상적인 측면이 좀 많았고 네, 시장에 대한 이해도는 좀 부족했다. 네. 이렇게 좀 평가가 되고요. 이번 정부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시작 초기이기 때문에 네네. 평가라고 하기에는 그렇죠. 좀 무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정책 나오는 걸 보면 시장에 대한 이해도는 전 정부보다는 높아 보입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적절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앞으로 더 나올 정책들을 좀 지켜봐야 네네네. 되지만 정책자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정책이 진짜 어렵습니다. 네, 이게 상반된 사람이 극한으로 이 정부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맞죠. 무주택자는 떨어지길 바라고 집 가진 사람들은 올라가길 오르길 바라면서 나를 위해서 지금 정책을 써줘라고 네, 지금 맞아요. 강하게 지금 어필하면서 보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이 정책이라는 게 이 두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은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수위를 먼저 내놓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좀 부담이 덜한데 네, 조금 지나면 이제 하락장으로 가게 되면 네. 정부는 안정을 바라지만 네, 하락장으로 이제 급가속을 하게 되거든요. 이때 이제 하락을 막기 위해서 또 이제 정책을 펼 그쵸, 수밖에 그쵸. 없어요. 펼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럼 이때 이제 약간 딜레마 같은 게, 만약에 시장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네, 정책자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면, 자 하락할 걸 알고 있어요 미리. 네. 그럼 여기에서 적절한 정책이 나올 수 있느냐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락장이 이제 올 거잖아요. 네네. 올 거래요. 그러면 뭐야? 부양책을 펴야 돼. 네. 막아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막는 정책을 쓰면 안정화가 되느냐? 아니. 가버리는 수가 있죠 예. 또 위로. 이게 반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정책으로 안정을 만드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맞아요. 선제적 대응을 해서 만약에 상승장으로 가면 욕을 더 먹을 거란 말이죠. 욕도 더 먹을 뿐더러 다시 또 끌어내기도 어려워요. 예. 이제 그때는 또. 그래서 이게 정책을 알아도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항상 후행하는 정책을 쓸 수밖에 없어요. 이미 하락장으로 막 대세 하락장으로 접어들면 이때 부양책을 막 써도 반응을 안 해요. 이명박 정부 때 그랬거든요. 이명박 정부 때 이제 대세 하락장으로 들어가니까 규제를 막 하나씩 해가지고 다 풀었어요. 네. 뭐 양도세 중과 풀고 분양가 상한제 다 폐지하고 뭐 규제 지역 다 해제하고 뭐 이렇게 하고 했는데 상승으로 돌리지 못했거든요. 계속 하락했단 말이에요. 항공모함이 이미 선수를 딱 돌려버리면 다시 정책으로 이게 키를 틀어가지고 전환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예요. 이게 백약이 뭐 무효화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시점 잡기도 좀 애매하잖아요. 네, 무슨 그 시점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뭐 이렇게 봐가면서 요때쯤 떨어지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부양채소 요만큼만 올려놓겠다. 이게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 일단은 거예요. 네. 정부의 정책 수준을 논하기 전에 네. 그만큼 이게 어렵다라는. 어려운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와 다르게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는 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지켜보 이게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네. 여기서 정책을 써가지고 상승하면 하락을 바라는 사람들은 막 욕을 할 것이고, 네, 네, 네. 그리고 이걸 막기 위해서 세금을 또 쓰면은 집값 올라갔는데 집을 가진 사람들이 또 세금 올렸다고 막 욕을 할 것이고,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정부는 선제적 대응이 어렵고, 맞죠.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 정부가 네. 부동산 정책을 펴는 게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근데 주식도 제가 볼 때 마찬가지거든요. 아니에요. 제가 이게 주식을 오래 봐온 입장에서 주식 시장은 관련법이 크게 많이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양도세 지금 제- 만들고 있는데 그 난리 났었잖아요. 세금 양도세 하나 갖고 지금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 부동산은 거의 이건 제가 좀 심하게 네, 표현하면 네, 그 누더기라고 해야 됩니까 뭡니까? 그럴 수밖에 십자가 예, 나와갖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필수품이기 때문에. 예, 주식이나 투자에 뭐 주식이나 코인이든 뭐가 됐든 이런 것들은 하는 사람 있고 안 하는 사람들이 네, 네. 분명하지만 집이라는 건 누군가는 살아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네. 의식주 중에 하나인데. 모든 사람이 외면하고 싶지만 외면할 수 없는 없죠. 그러기 예. 때문에 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에 따라서 다들 극한 그렇죠. 반응을 낼 수밖에 그래서 저희가 가끔 투자 설명회를 하면은 주식 투자 설명회를 하면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사람이 많았다 적었다 하거든요. 없어요. 부동산 설명회는요. 네. 항상 대성황입니다. 항상 만석이에요. 경기와 상관없이 항상 만석이에요. 아, 가격이 오르면 오른 대로 내리면 내린 대로 항상 만석이에요. 네네. 그만큼 관심이 많다라는 거. 아 제가 오늘 소장님 통해서 부동산을 다시 한번 제가 참 레벨업을 시켰다. 한 단계 좀 지식이 업그레이드 됐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 전문가분들의 좀 목소리를 또 많이 또 좀 반영을 하면 예. 또 좋은 정책들도 낼 수 있지 않을까. 뭐 요즘은 시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 다양하잖아요. 네, 채널이 네, 네. 예전처럼 뭐 이렇게 직접적인 조사를 안 해도 네. 예 우리가 그렇죠. 예 알아볼 수 있는 방법들이 워낙 많아서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돼서 새 정부에서는 부동산이 좀 안정화되고 모든 분들이 좀 이런 부동산의 어떤 피로감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예, 네. 예 그런 좀 기분이 듭니다. 다음에 또 한번 우리 소장님 조언을 드릴 기회가 많을 것 같은데 다음에도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